네, 한 주간 시장의 움직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다우지수 최초로 5만가를 돌파하는 종가의 흐름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4만 9천 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과 S&P 500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소식 여러 번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 흐름으로 봤을 땐 나스닥이 소폭 하락했고 S&P 500은 0.1% 지난주 대비해서 올라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섹터별로 매수와 매도가 좀 강했던 종목들도 보시겠습니다. 유가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에너지 섹터가 매수세가 가장 강하게 들어오면서 5% 가까이 올랐고요. AI와 반도체 쪽으로는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기도 했던 한 주였죠. 기술주 섹터는 소폭 올랐습니다. 매도세가 가장 강하게 나온 건 소비자 순환 섹터 그리고 기본 재료 섹터였다는 것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금요일 시장의 움직임은 어땠을까요? 뉴욕 증시 3대 지수를 바로 만나보시죠. 네, 다우지수와 S&P 500, 나스닥까지 살펴보셨을 때 모두 일제 1%대 하락 흐름을 보였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좀 기술주 쪽으로 강하게 매도세가 나오면서 나스닥이 1.54% 가장 강하게 내렸던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이날 이렇게 시장을 가장 좀 부담스럽게 만들었던 두 가지 매크로 지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진행됐지만 국제 유가와 관련해서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유가가 다시 한번 급등하면서 WTI 4% 올랐고요. 10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금요일 시장에서 좀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 보셔야 될 만한 이야기가 바로 국채 금리인데요. 미 국채 금리 10년물 4.5%를 넘어섰습니다. 무려 13bp가 넘게 오른 건데 이 4.5%라는 게 시장의 심리적 저항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돌파했다는 것이 상당히 시장을 부담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자, 금요일 시장을 움직였던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마켓 무버 이슈로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미중 회담에도 불구하고 유가 쇼크를 막지 못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AI와 반도체 쪽으로 차익 실현은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이 이야기 자세하게 지금부터 들여다보시죠. 자, 금요일 시장의 핵심 흐름입니다. S&P 500이 1.24% 내린 모습인데 유가가 급등했고 국채 금리의 급등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AI와 반도체 쪽으로 차익 실현 매물 강하게 나왔고요.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심리는 위축되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움직임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유가의 불안이 재확대됐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WTI와 더불어서 브렌트유도 3% 넘게 올랐고요. 109달러 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시장 입장에서는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도 뚜렷한 돌파구가 없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중동 리스크가 아니라 시장의 실망으로까지 좀 강하게 연결이 됐던 건데요. 시장이 주목했던 부분입니다. 이 정상회담에서 중국 측은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서 원론적인 입장만 확인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이 기대했던 건 공급 안정 신호였는데 기대에 다소 미치지 못했고요. 유가가 현재 고점 부근에서 장기화될 거라는 우려감이 시장에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본체라고 할까요? 결국은 국채 금리의 급등에 있었는데 특히나 이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4.597%로 나왔습니다. 전날과 대비해서 13bp가 넘게 급등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심리적 저항선인 4.5%를 재돌파했다는 부분이 시장을 상당히 위축시켰습니다. 30년물도 다시 한번 5.1%를 돌파했고요. 2년물은 4.08% 수준이었습니다. 자, 왜 이렇게 금리가 오른 걸까요? 일단 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시장에 커졌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미국의 PPI와 수입 물가 등도 강세를 보인 부분이 중요했습니다. 시장은 연준이 추가로 긴축을 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까지 반영을 하기 시작했고요. 여기 표를 통해서 보실 수 있듯이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영국 등 주요국의 장기 금리도 동반 급등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는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날 시장은 AI 랠리가 금리 안정감에 대한 기대 위에서 올라왔던 흐름이기 때문에 좀 반응을 크게 했고요.
10년물이 4.5%를 돌파하면서 시장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다시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에 좀 해석을 더해주는 게 JP모건의 프리아 미스라의 이야기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10년물 금리가 4.5%를 넘어선 건 채권 시장뿐 아니라 전체 금융시장에도 위험한 신호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시장의 분위기가 변화했습니다. 금리 인하가 언제 될까 해서 이제는 혹시 다시 올리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이 커진 거고요. CME 패드워치 기준으로도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약 50% 수준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이날 좀 가장 크게 압박을 받은 건 AI와 반도체 쪽이었는데요.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이크론, AMD, 인텔 동반 하락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 넘게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해석은 AI 산업이 훼손됐다라기보다는 금리 급등에 따른 고밸류 성장주의 차익 실현 성격이 강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장 오늘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체크해 보실 만한 포인트인데요.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5%에서 안착이 될지 여부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국제 유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도 봐야겠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우리 시장에서 국내 반도체주의 충격이 어느 정도로 반영될지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지난 금요일시장 정리를 해보면 유가가 다시 미국 금리와 AI 랠리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 시장이 크게 반응을 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의 이슈들 만나보셨고요. 종목들과 관련한 이야기 최효은 앵커와 확인해 보시죠. 네, 유가가 급등한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지난달만 하더라도 하루 만에 유가가 5% 넘는 상승세를 보였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테크주는 그날 굉장히 좋았었죠. 그런데 약간 분위기는 좀 달라지고 있는 듯합니다. IT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최근 들어서 급등이 나왔고 이에 따라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출회가 되면서 지금 IT 랠리, AI 랠리가 이어지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아주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일단 보시다시피 엔비디아가 4%대 넘게 하락세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도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은 조금씩 차익을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가 4%대 하락 나왔고요. 마블 테크놀로지 3%대 하락,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6%대 하락 나왔습니다. AMD가 5.6%대 하락 나오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반도체 쪽에 전반적으로 하락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와중에서 3%대 상승세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억만장자 투자자인 빌 에크먼이 구글의 지분을 팔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지분을 사들였다라는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좀 모멘텀이 된 듯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또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구글의 지분을 늘렸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시장에서는 일단은 지난주에 많이 안 오른 기업들 중심으로 조금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라클은 1%대 하락 나왔고요. 팔란티어의 경우에는 강보합권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2%대 상승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일단은 소프트웨어 쪽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상승 탄력 보이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애플 0.68%의 상승 탄력 나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한 가지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중국 쇼핑 축제를 현재 앞두고 있습니다. 6월 18일입니다. 이를 앞두고 아이폰의 가격을 인하했다. 이에 따라서 매출 증대가 예상된다라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투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상승 탄력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구글이 1%대 하락 나오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오는 19일에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커다란 발표가 쏟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았고 이에 따라서 좀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지만은 지난주 오른 만큼 또 하락세 나온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보시다시피 또 파이낸셜 쪽은 약간의 하락세 나온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이외에도 전체적으로 좀 빨간불 켜낸 가운데 보잉의 주가가 3.8%대 하락세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이 있었고 보잉의 항공기를 200대 구매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좀 약간의 좀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항공 우주 쪽도 그리고 방산 쪽도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세 가지 특징주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가장 첫 번째 기업으로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준비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반도체 기업이죠.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 굉장히 좋았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고 가이던스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 캐펙스입니다. 캐펙스 투자 규모가 어느 정도이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캐펙스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발표했지만 보시다시피 주가가 1% 가깝게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장중한 때는 3% 넘는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아마 차익을 실현하는 매물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번 해 들어서만 76% 넘게 상승한 상황이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이렇게 좀 시장의 분위기를 함께 따라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러분들 늘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게 이렇게 긍정적인 실적을 현재 반도체 기업들은 연이어서 내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기업은 포드입니다.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죠. 포드 에너지를 지난주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모건 스탠리가 포드가 현재 하고 있는 ESS 사업 지금 시장의 또 다른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데요. 다만 지난주에 이거래일 동안 주가가 30% 넘게 오른 탓일까요? 지난주 금요일장은 좀 쉬어갔습니다. 보시다시피 7.3%대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코인베이스인데 아메오 화폐주가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 일제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때문이었습니다. 10년물, 30년물 모두 다 좀 튀어오르면서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쪽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7.8%대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8% 가깝게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을 어떻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까 저희가 한마디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NBC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진짜 지금 이 시장에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을 잘 정리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It doesn't feel right to say. 이런 기분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술주가 앞으로 영원히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AI 쪽으로 랠리가 나올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상승하는 흐름이 연이어서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어떤 불안한 믿음 같은 것들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CNBC는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기술주 중심의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영원할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도 아마 제대로 좀 적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중심의 상승은 아마 어느 순간에는 멈출 것입니다. 이 후발주자가 있는지 그리고 후발주자가 될 만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게 지금 시장을 이겨갈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시장 함께 정리해보고 왔습니다.